오늘은 복소수를 볼게요. 자, 우리가 수의 범위를 이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확장시켜 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수의 범위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는 복소수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뭐 가볍게 복습할 겸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수의 범위는 뭐죠? 가장 작은 수의 범위. 제일 먼저 배우는 수. 그럼 너는 태어나자마자 음수부터 시작하네?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보다 조금 더 큰 범위를 뭐라고 해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큰 범위. 방금 얘기했잖아요. 정수죠?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0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죠. 그럼 얘보다 좀 얘를 포함하면서 더 큰 범위는 뭐가 있죠? 유리수가 있죠. 유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하죠? 무리수라고 하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는 별개죠,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실수라고 하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존재하는 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실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가상의 수라는 의미로 허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수와 존재하지 않는 수까지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복소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의 범위가 확장될 때마다 우리 자연수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다가 정수 쪽 딱 들어가면 음수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유리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분수에 대한 계산까지 하는 거고, 무리수는 뭐 다양하게 로그, 뭐 루트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중3 때는 루트가 있는, 루트로 표현되는 그런 무리수만 봤었죠. 그죠? 그래서 무리수를 배웠을 때도 수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웠던 거였고, 그게 제곱근에서 배웠던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수의 범위가 또 한 번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허수 범위까지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복소수는 어쨌든 연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이나 뭐 다항식의 연산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꼴들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쪽이 좀 약하면 이제 복소수에서 허수를 다루는 연산 부분이 좀 약해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계산이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 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앞 단원의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허수 파트랑 우리가 방정식 파트까지 계속 연산 연습을 하면서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어떤 깊이를 더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방정식이 끝날 때쯤에는 모든 다항식의 연산 과정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통달한 상태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식이든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가가야 될지 딱 감이 잡힐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연산에 좀 더 집중해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일단 복소수는 수 전체의 범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허수라는 게 있는데, 허수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기호 i로 표시를 할 거고, 요 녀석을 허수의 뭐 단위라고 생각을 할 거래요. 허수 단위라고 할 거라서 이제 허수를 표현할 때 보통 i를 갖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허수 단위는 뭐다?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래요. 그러면 i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쌤이 이걸 제곱을 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i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x를 제곱하여 a가 됐을 때 우리는 a를 a의 제곱근이라고 배웠었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도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루트 a라고 했을 때 요 의미가 뭐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양수. 그래서 얘도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중에 양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허수 단위를 가지고 허수를 우리가 표현할 거다. 그리고 복소수는 이제 꼴에 대해서 볼 건데 수의 형태가 a 플러스 bi 꼴로 쓸 거예요. 이때 a랑 b는 실수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얘가 허수인 경우도 문제 보기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문제가 a 플러스 이건 좀 이따 얘기하자. 좀 이따 내용을 조금 더 본 후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a 플러스 bi 꼴로 이렇게 복소수를 표현할 거고 요 녀석이 실수 부분, 요 녀석이 허수 부분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i를 제외한 b만 i 앞에 곱해진 b만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리고 요런 꼴로 나타낼 때 실수 a랑 b는 실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쌤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 이렇게 쓰면 얘는 뭐야? 복소수인 거야. 그러면서 허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허수. 복소수는 사실 실수까지 포함해서 전체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복소수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타냈을 때 허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때 허수 부분이 만약에 0이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1이나 마찬가지지. 이해했지? 그래서 얘는 실수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냈을 때 a가 0이 아니고 상관없겠다. b가 0이면 이 녀석은 실수예요. 맞죠?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a만 남을 테니까 a는 실수라고 했고 그래서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허수라고 해요. 됐죠? 그리고 a가 만약에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0 플러스 2i 아니면 그냥 뭐 3i 또는 마이너스 i 이렇게 허수 부분만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순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허수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제곱하면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순허수는 제곱하면 실수인데 그냥 실수가 아니라 항상 음의 실수가 돼요. 알겠죠? 예를 들면 뭐 2i가 있어요. 얘를 제곱을 했어요. 그럼 얘네 둘은 곱해져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지수는 분배되겠죠?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인데 i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얘는 4로 나와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요. 자,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걸 간단히 좀 봤고요. 지금 쌤이 분류한 게 요거지. a가 0일 때랑 뭐 b가 0일 때 분류해서 실수다, 그냥 허수다, 순허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루트에 대한 그런 무리수에서 생각을 했을 때 a 플러스 b 루트 x는 루트 3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러면 얘는 c 플러스 d 루트 3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같다라고 하면 이때도 유리수 부분이 같고 무리수 부분에 해당하는 b와 d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같아야만 얘 두 무리수는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이해했지? 그래서 복소수에서도 지금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서로 같은 복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뭐랑 비슷해 지금? 항등식이랑 같죠. 우리가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는 식이 있을 때 얘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면 뭐라고 했어?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구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쌤이 a 플러스 bi는 0이다 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 얘도 지금 복소수고 얘도 복소수다 라고 했을 때 0도 숫자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0이 될 테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a랑 b는 어떤 수랬어? a랑 b는 어떤 수랬어요? 실수라고 했죠? 그래요. 근데 실수 조건이 안 붙은 상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는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럼 너네가 이거일 때 이렇다라고 나오면 A, B가 실수인 조건에서는 얘가 옳은 참이 되는 옳은 문장이 되는 녀석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실수라는 말이 언급이 없어. 조건이 없어. 아예 안 붙어있고 그냥 요거일 때 요거이다 라고만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그럼 얘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A를 내가 1이라고 하고 B를 I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는 허수지 지금. 그지?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지. B가 I니까. 됐어? 그러면 얘 제곱하면 뭐가 된댔어? 마이너스 1이 된댔죠? 그럼 마이너스 1 돼서 0 나오지? 그럼 이런 경우에도 0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가 반드시 0이어야만 얘가 0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A랑 B는 반드시 실수여야 돼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갔지? 책에도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너네가 중요하게 생각을 잘 안 해서 가끔 어려운 참거짓 찾는 문제가 나올 때 종종 틀려오는 부분이라서 쌤이 얘기를 했어요. 아셨죠? 꼭 기억하세요. 자, 허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지금 나와 있어요. i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양수니까 양변에 이 주어진 요 식의 양변에 i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어때요? 바뀌지 않겠죠? 그죠? 양변에 양수를 곱한 상태가 될 테니까. 근데 계산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0을 곱했으니까 0이 될 텐데 그러면 요런 부등식이 나오지. 그럼 얘는 어때요? 거짓이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안 돼. 뭔가 모순이 생겨. 그리고 i가 0이라고 한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이 이제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모두 뭐 나와야 돼요? 얘가 0이라고 한다면 빵빵 나와야 되지. 그지? 0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얘 좌변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는 0 나오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0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양수라고도 할 수 없고 0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를 양변에다 또 아까처럼 i를 곱할 거야. 그럼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변은 0 곱하기 i니까 0이 될 거고 좌변은 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지금 요런 상태로 나오니까 또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i는 결과적으로 양수라고도 할 수 없고 0이라고도 할 수 없고 0보다 작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해하셨죠? 자, 우리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대답 안 하면 가기 싫다는 거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실수 범위까지죠? 그죠? 우리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할 때 보통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실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 또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이해했지? 그리고 수직선에는 실수만 표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얘 복수수 허수는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표현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뭔가 다루거나 하는 거는 허수 범위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부등식에서도 안 나와요. 아셨죠? 자, 두 복수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까처럼 크기 비교는 불가능한데 같은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A 아까 쌤이 쓴 것처럼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면 A는 0, B는 0일 때 0과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A는 C, B는 D라고 했을 때 얘네 두 복소수가 같다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크기 비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야, 식으로. 이렇게 단순한 문자로 나오면 당연히 쉬우니까 여기가 식으로 나와서 얘랑 같다고 생각하고 얘랑 같다고 생각해서 식이 두 개가 나와서 그 두 가지 식으로 뭔가를 구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게 쌤이 아까 이제 A, B가 허수인 경우에 뭐 거짓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한 번씩 꼼꼼히 잘 챙겨서 보도록 하고, 자, 켤레복소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켤레근이라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주어진 방정식의 꼴이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a, b, c가 모두 유리수이면 이때 한 근이 뭐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n 루트 p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다 유리수 조건만 만족하면 이 방정식의 또 다른 해는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했고, 그 켤레근은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m-n 루트 p 이렇게 나오는 거였지. 그래서 얘네 둘을 켤레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민이 일어나. 서서 있어. 자, 그래서 복소수에서도 지금 a 플러스 bi를 하나의 허수라고 할 때 요 녀석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켤레 복소수는 실수부는 그대로 있고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 있는 요런 녀석을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복소수를 Z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켤레 복소수는 Z에다가 바를 쳐서 바라고 읽어요. 그냥 Z바라고 하시면 돼요. Z바라고 하던지.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켤레 복소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쌤이 만약에 7이 있고 1 플러스 i가 있고 마이너스 2i가 있어. 그러면 얘의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a 플러스 bi 꼴로 봤을 때 b가 0인 경우죠. 그럼 얘가 0이니까 얘 부호 반대로 바꿔도 0이지. 그러니까 7 그대로 쓰는 게 켤레 복소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켤레 복소수가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1 마이너스 i로 대답하셔야 되겠죠. 됐죠? 그럼 요 녀석은 실수부가 0인 거니까 얘는 그냥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서 플러스 2i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또 이게 막 i가 먼저 있고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뒤에 거 부호 바꿔놓고 켤레 복소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이해했지? 자, 다음 복소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a 플러스 bi가 실수래요. 얘가 실수이려면 허수부가 0이어야 되겠죠. 얘가 그래서 사라지고 얘만 남아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실수이면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다 라고 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참이야, 거짓이야? 하율이가 대답해. A 플러스 BI가 실수이면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다. 참인가요? 반론 없어, 반론? 다 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닌가요? 주원이는 왜? 주원이는 거짓이래요. 왜 거짓이죠? A가 0일 수도 있죠. A가 0이어도 실수잖아. 0이 아니다라고 말할 순 없지. A가 0이어도 실수니까. 이해했지? 자, 잘했어, 주원아. 아, 멋있어. 자, A 플러스 BI가 허수래요, 이번엔. 얘가 허수라고 했어. 그러면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래요. 맞아요? 맞나요?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1 플러스 I도 허수라고 했지? 그럼 얘 꼭 0이어야 돼? 아니죠? 얘가 0이면 이것만 남지? 그건 순허수라니까?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가 허수라고 해서 A가 사라질 필요는 없는 거죠. A가 0이면 이것만 남을 테니까. 이해했지? 됐나요? 그래요.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A가 지금 둘 다 틀렸어. A 플러스 BI가 순허수이면 실수부가 0일 때 이렇게 허수부만 있는 거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됐죠? 자, 복소수 G는 요렇게 됐대요. 니네 쌤이 G라고 하는 게 좋아? Z라고 하는 게 좋아? 쌤이 G랑 헷갈릴까봐 그냥 G라고 안 하고 Z라고 하거든? Z로 해도 되죠? 그래요. 니네 Z라고 보통 발음 안 하잖아. G라고 하지. 아닌가?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제곱한 게 음의 실수래요. 그럼 아까 쌤이 말했잖아. 뭘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댔어? 순허수죠? 하나 대답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 좀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순허수를 제곱하면 얘가 음의 실수가 나오는 거였죠. 됐죠? 그럼 얘가 음의 실수가 나왔대. 그럼 얘는 순허수겠구나. 그러면 얘를 지금 정리를 안 해놓은 거야. 얘는 방정식하고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i, 그러면 마이너스 x라고 쓰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i니까 여기다 3 쓰고, 아이고 쏘리, 여기가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앞에 부분은 얘 곱해서 3x, 얘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2. 됐죠? 이해하셨나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해 놓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실수부가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죠? 그럼 x는 몇이야? 4가 되겠죠. 됐죠?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뭐 얘가 성립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랑 실수부, 허수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꼴이죠. A 플러스 BI 꼴이니까 그게 얘랑 같다라고 하고 있어.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실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몇이어야 돼요? 4여야 되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40이어야 되겠지. 이해했지? 그럼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돼요? 딱 보면 뭘 해야 돼? 인수분해 하던지 곱셈 없이 변형을 하던지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푸는 건 어차피 다항식에서 배웠던 그런 식을 다루는 스타일로 나오는 거니까 잘 앞에 거 까먹으면 잘 못 푸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자,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에요. 사칙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말하는 건데
덧셈 뺄셈은 우리가 무리수 계산할 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무리수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어?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을 각각 했었지. 그죠? 예를 들면 1 플러스 루트 3이랑 뭐 3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있었어. 얘네 두 개 더했어. 또는 뺐어. 그러면 우리는 유리수 부분끼리 계산하고 무리수 부분끼리 계산을 했었지. 그렇게 해서 답을 썼었지. 그래요. 복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복소수 두 개를 더하는 형태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겠지? 자, 곱셈은 똑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해서 분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i의 제곱이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의 제곱만 마이너스 1로 곱해서 다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분배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쓸 때는 당연히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각각 쓰셔야 되겠죠. 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수꼴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분수에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뭐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 뭐 했었어 우리? 뭐 했었어? 유리화를 했죠? 그럼 분모의 유리화, 분모가 무리수인 게 싫으니까 유리수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얘는 복소수인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만들 거예요. 그거를 분모의 실수화라고 얘기를 하고 방법은 똑같아요. 합차 공식이 되게끔 분모 분자에 뭔가를 곱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게 할 건데 지금 얘랑 얘랑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그럼 c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di의 제곱이죠. 그러면 d 제곱되고 i의 제곱되면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뿐이야. 됐지? 어쨌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실수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복소수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 뭐 다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뭐 계산 조금 해보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는 파트니까 쌤이 따로 하지는 않을게.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뭐가 있을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가 자주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쌤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얘네가 왜 자주 하냐면 얘를 제곱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되고 이거 제곱되면서 1은 사라지겠죠? 1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그럼 가운데 항만 남겠지? 그게 뭐야? 2i가 돼요. 왜요? 이거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제곱했지? 그럼 가운데 항만 남으니까 2i로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원래 그냥 허수였던 게 한번 제곱해서 순허수가 됐어요. 그럼 얘를 또 제곱하면 뭐가 돼? 몇이 되나요? 찬우가 얘기해봐. 2i의 전체의 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4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로 될 테니까. 됐지? 그럼 얘를 또 제곱했더니 얘는 음의 실수가 됐죠. 그죠? 그럼 얘를 또 제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거듭 제곱하면 계속 양수의 형태로 나오게 되겠지. 이해했지? 그래서 너네가 문제 풀면서 제곱했을 때 순허수가 되는 꼴의 형태를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거나 거듭 제곱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얘가 빨리빨리 이제 순허수가 됐다, 또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문제에서 적용해서 자주 써먹을 때가 있어. 이해했지? 그래서 그런 녀석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쌤이 나올 때마다 얘기는 할게.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1-i랑 1 플러스 i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켤레복소수 z가 a 플러스 bi면 z바에 해당하는 녀석은 a 마이너스 bi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z 플러스 z바야.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뭐 나와?
빨리빨리 대답 좀 해라. 2a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은 두 복소수를 더하면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 얘는 실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2a로 나온다는 거, 실수부의 2배로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실수부의 2배. 그러면 z 플러스 z 곱하기 z바라고 했어. 그럼 하나는 a 플러스 bi고 하나는 a 마이너스 bi니까 얘 곱하면 합차죠. 근데 아까 어떻게 나왔었어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허수부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는 플러스 b제곱으로 나왔죠. 이해하시죠? 그럼 얘도 곱했을 때 뭐가 나와? 또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실수의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으로 나온다. 두 켤레 복소수의 곱은. 그래서 빨리빨리 써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셨죠? 이해 가시죠? 그래요. 자, 요 녀석은 뭐 쉽죠. z가 a 플러스 b인데 거기다 바를 씌우면 b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한 번 더 씌우면 또 b의 부호가 한 번 또 바뀌니까 원래 z랑 똑같아지게 되겠지. 이해했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지금 이제 합하고 곱한 거는 이제 실수꼴로 나온다라고 했고요. 지금 요 녀석은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냐면 두 켤레 복소수를 더해서 그 더한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생각하는 건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했니? 요거 하나만 예를 들게요. z1이 a 플러스 bi예요. z2가 c 플러스 di예요. 그러면 얘 z1바는 뭐예요? a 마이너스 bi죠. z2바는 c 마이너스 di가 되겠지? 다 이해했지? 자, 그럼 얘네를 두 개를 얘랑 위에 있는 녀석 얘랑 더할 거야. 더하면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di가 되겠죠. 됐죠? 하나 이해 가지? 그래요. 그럼 얘는 이제 더해서 나온 새로운 복소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얘에다 바를 이렇게 쳤어. 켤레 복소수를 생각할 거야. 그러면 허수부의 부호가 어때요?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했죠? 그게 지금 요걸 표현한 거야. 쌤이 지금 표현한 건. 됐지? 얘 지금 켤레 복소수끼리 더한 걸 생각할 거예요. z1바 플러스 z2바는 a 플러스 c가 될 거고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b 플러스 di라고 쓸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위에 거랑 어때요? 모양이 똑같이 나왔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네가 이렇게 더한 녀석의 전체 켤레 복소수는 그냥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한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 끊어도 돼 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끊겼지? 이어져 있던 게 끊겼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요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요거 내가 끊어서 생각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접근하세요. 아셨죠? 자,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두 복소수의 곱한 녀석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지?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가운데 끊어줘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이제 너네가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2i의 6제곱의 켤레 복소수 이렇게 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2i의 켤레 복소수의 6제곱이랑 같은 거죠. 얘는 다 곱하고 나서 바를 친 거고 켤레 복소수를 생각한 거고 얘는 켤레 복소수를 6번 곱한 걸로 생각한 건데 지금 요 녀석을 보시면 그게 같잖아 항상.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라고 기억을 하는 거지. 됐지?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도 나눗셈 하고 나서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나눈 것과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사칙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도 한번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정독하세요. 항상. 아셨죠? 자, 뭘 풀어볼까요? 아직 개념이 남았네. 자, 허수 단위 i의 거듭 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그거 맞아. 좀 이따 하신다고. 소리. 잘 얘기했어. 앉아라 이제. 아까 이거였나? 이거 1번? 왜? 뭐가 이상한데? 어디가요? 이거요? 덧셈인데요? 그런 거 같아서 덧셈인데요 했어. 곱셈을 생각한 거 같아서. 개념서는 웬만하면 틀린 게 없어. 선생님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개념서는. 자, 허수 단위 i의 거듭 제곱. 자, 우리 i를 이제부터 몇 번 곱할 건지를 위에다가 숫자로 써놓고 계산을 할게요.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쓸게요. 그럼 i를 한 번 곱하면 i겠죠? 자, 하민이가 대답할 거야. i를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3개 곱하면 2개 곱한 거에다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죠. 그럼 4번 곱하면 땡. 이게 쌤이 갑자기 질문한다고 해서 막 조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차분하게 정확하게 생각해.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그럼 뭐야? i 제곱은 i 제곱으로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로 써야지. 그럼 몇이야? 1이죠. 됐죠? 5번 곱하면 i죠. 1에다가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6번 곱하면 마이너스. 7번 곱하면 여기를 보면 되지. 지금 뭔가 반복되는 느낌을 못 받냐? 자, 그럼 8번 곱하면 1, 9번 곱하면 10번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지금 4번 곱하면 결국엔 1이 되니까 다시 그 다음부터 곱하면 계속 뭔가 반복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i의 100제곱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런 녀석들을 다 i의 4제곱에 25제곱 이런 형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얘가 몇이야? 1이지? 그럼 1에 25제곱 하니까 1이겠죠. 그래서 i의 100제곱은 1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 갔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표현도 알려줄까? 자, i를 한 번 곱하면 i였고요. 그 다음 2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었고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i였고요. 4번 곱하면 1이었는데 맞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그리고 5번째, 그리고 9번째. 그럼 얘는 몇 번째에 나와요? 2번째, 그리고 6번째, 그리고 10번째에 나오죠. 그럼 얘는 3번째, 그리고 7번째, 그리고 11번째에 나오죠. 얘는 4번째, 8번째, 12번째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 수의 어떤 개수라든지 범위를 생각하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얘 4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4의 배수죠. 그래서 얘를 4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요런 수들에 대한 표현을. 이해했지? 근데 얘는 어때? 4로 나누었을 때 1이 남는 애들이지. 그죠? 그럼 얘네는 뭐라고 해야 돼? 4K 플러스 1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럼 4로 나누었을 때 1이 남으니까. 그래서 요런 수들의 집단을 얘기할 때 요렇게 묶어서 생각합니다. 요렇게 표현해서.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요런 수들은 4K 플러스 2라고 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뭐라고 하면 돼? 4K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했지? 그래요. 그런 수들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요.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얘를 20번 곱했대.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쌤이 말했잖아.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뭐가 된댔지? 제곱하면 2i 된다고 했죠? 그죠? 순허수 된다고 했었어. 그리고 분모는 제곱하면 뭐 돼요? 2 되죠? 그럼 얘 약분돼서 i만 남겠지? 얘 제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얘 제곱한 게 결국엔 i가 되는 거고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20제곱이니까 제곱에 10제곱 곱해서 20제곱. 근데 제곱을 먼저 해서 i가 나온 거니까 i의 10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야? i의 몇 제곱이랑 같아? 얘 지금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니까 제곱과 같죠. 이해 가시죠? 그럼 얘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지? 그럼 요 녀석은 분자 어떻게 나와요? 제곱하면? 얘는 어떻게 봐야 돼? 제곱에 11제곱으로 보는 거야.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i로 나와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i의 11제곱인 거야.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i의 4제곱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제곱 아니지 세제곱이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몇이에요? 얘 어차피 4제곱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요. 짝수번 제곱했으니까. 그리고 i의 4제곱하면 1이니까 결국엔 1의 제곱이 돼서 여기는 1이죠. 그럼 생각할 필요 없겠다. 그럼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을 하면 뭐였어? 마이너스 i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i가 되겠네요. 됐죠? 자, 9-2번 해보세요. 자, 쌤이 계산하진 않을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으니까 좀 귀찮네. 넘어가도 되죠? 단순 연산이니까 답만 확인해 주세요. 몇이냐, 성민아? A, B. 아 괜찮아. 푼 애들 다 물어볼 거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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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5? 하은이는? 아직? 답 확인해봐. 마이너스 몇인가? 후달리는 쭈원이. 그래요. 틀린 사람들 반성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Z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분모가 지금 허수인 걸 봤을 때는 실수화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몇이 돼요? 2가 되겠죠.
얘랑 부호가 다른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데, 그러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으로 나오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i 곱하기 1 마이너스 i를 계산하겠죠. 그러면 1 나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i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i랑 마이너스 i랑 곱하면 몇이에요? 플러스 3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너네 예전에 방정식 풀 때 x는 2 플러스 루트 3 요런 형태로 나와 있고, x의 제곱 샬라샬라에 대한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요 녀석의 유리수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서 x-2라고 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버렸죠. 제곱하면 얘 몇 나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무변은 3 나오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겨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식을 갖고 요 식을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해했지? 네. 네? 아, 분모요? 그러네요. 땡큐. 자, 그래서 얘도 지금 z가 분모가 아까 2가 있었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z는 최종적으로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얘도 제곱해서 뭔가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좌변으로 넘겨요. 그러면 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은 얘 몇 나? 마이너스 4 나오죠? 맞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녀석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죠? 귀찮은 문제네. 자, 그러면 요 녀석을 볼 때 이렇게 볼 거예요. 요 녀석을 요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뭘로 나왔어? 마이너스 5로 나왔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를 마저 써서 4z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z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z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4 플러스 2i로 나오겠죠. 됐죠? 이런 형태로 풀어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얘 한번 풀어보세요. 9-6번. 자,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고요, 알파 베타가 이렇대요.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분수가 나오면 당연히 통분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바 베타바 분의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쌤이 이거 끊어도 된댔으니까 이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니까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바 이렇게 씌워도 되겠네? 이해했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i 분의 2 마이너스 4i 전체의 바를 씌운 것과 같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1 플러스 i니까 1 마이너스 i를 곱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얘는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2i 요게 분자를 쓴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다 곱한 게 1 마이너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한 거죠. 실수화하려고. 됐죠?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면서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1 마이너스 3i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가 되겠네요. 맞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아, 바가 있어요? 아, 우리 바는 생각 안 했나요? 아, 그래요. 선생님 요즘에 이렇게 계산이. 자, 그러면 바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i로 나오겠다. 됐죠? 이해 가시죠? 그래요. 아, 왜 이렇게 많아? 귀찮네. 자, 그냥 제가 할게요. 잘 보면서 같이 계산만 해주세요. 쌤이 실수가 많으니까 지금. 아셨죠? 자, 두 복소수 알파, 베타와 각각 켤레 복소수에 대하여 얘를 줬고 얘도 줬고 얘도 줬어요. 그때 얘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바는 이 i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얘가 나왔어? 그럼 얘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i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쌤이 여기 끊어도 된댔지? 그럼 요 녀석을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왜 이런 걸 하냐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저렇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니네 입장에서는. 근데 쌤은 요 녀석을 보고 생각을 한 거야. 얘가 주어졌는데 이걸 갖고 얘를 풀래. 그러면 얘를 지금 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될 텐데 지금 알파 베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쌤은 일단 생각난 게 이렇게 표현해 준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할 거예요.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알파바 플러스 알파 베타바 플러스 베타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가 나오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나? 하면서 갑자기 그래요.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네 지금 곱했으니까 몇이에요? 1이죠? 됐죠? 근데 알파 알파바도 1이고 베타 베타바도 1이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네를 우변으로 넘겼어. 그럼 마이너스 2로 넘어갈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여기서 알파 바를 알파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맞죠? 양변의 알파로 나누고 얘는 양변의 베타로 나누면 베타 바는 베타분의 1이 되죠. 됐죠? 그럼 여기 있는 베타 바 대신에 베타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베타분의 알파가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알파 바 대신에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알파분의 베타가 되겠네요. 그걸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됐나요? 이 양변에 알파 베타 곱하면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약분돼서. 됐죠? 아, 그럼 제곱인가? 아, 쏘리. 이렇게 되겠네요. 어씨, 갑자기 좀 산으로 가는 느낌이지. 그럼 얘가 그냥 일단 더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그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네를 우변으로 넘기면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되겠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파 베타는 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얘가 하나씩 이렇게 약분돼서 결과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i니까 얘가 마이너스 i분의 1이 돼서 최종적으로 i를 분모분자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i가 돼서 답은 i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갔지? 좀 간단한 게 있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복잡하게 간 것 같아. 니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였고요. 얘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였죠. 알파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알파 바 베타 바 분의 1이라고 바꿨을 수 있지. 왜냐면 알파 바 분의 1 베타 바 분의 1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분모가. 이해했죠? 분모가 이렇게 나왔고 분자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분자에다 곱하셔야 되겠죠. 번분수니까. 이해했니? 그러면 알파 바 베타 바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겠죠. 분배하면 알파 바 알파 베타 바가 되고요. 지금 얘를 여기에다 분배하면은 플러스 알파 바 베타 베타 바가 돼요. 근데 알파 알파 바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로 바뀌어요. 베타 베타 바도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1로 바뀌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바랑 같은 거랬지. 이해했지? 얘가 마이너스 i라고 했으니까 얘는 i로 나오는 게 맞겠네요. 어떻게 되죠? 네. 알파에다가 네? 다시요. 여기에 바로 넣으면 알파 바분의 1이니까 여기가 알파 바? 그러네. 그게 더 빠르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빨랐네. 쌤이 괜히 복잡하게 생각했다. 근데 쌤이 이게 뭐 어쨌든 쌤도 문제를 이제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주로 요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지금 쌤이 말한 걸 꼭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합에 대한 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바는 i니까 얘랑 얘를 다시 또 곱해서 아까처럼 전개해서 그 식을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종종 있어.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놔. 알았죠? 알겠죠? 힘드십니까? 아씨, 2개나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